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아침 식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50대 초반이거든요. 갱년기가 오락가락하고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 탱크인 신장이 나이 먹었다 좀 에너지를 돌봐주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면 뭐 방광 카타르처럼 이렇게 오줌 소태라 그러죠. 그게 날듯한 이런 느낌도 들고 왠지 방광이나 신장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극약 처방으로 뭐 병원에를 가면 좋지만 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또 비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 요비신을 약국에서 저는 사다 놓고 먹어요. 약사님이 그러는데 이 요비신은 계속 먹어도 된대요. 말하자면 한방제제로 이루어진 그 방광 신장 쪽의 영양제거든요. 근데 이제 힘을 길러서 염증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요. 증상이 약해지면은 먹지 않고 또 증상이 생기면 먹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먹어도 좋대요. 근데 제가 먹어봐도 얘는 영양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해준 치명환이에요. 이제 종근당 치명환인데 저는 다른 곳의 것도 먹어봤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민적인 치명환이에요. 말하자면 가격은 한 6만 원대 정도 되고 60알이 들어있어요. 30알 정도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저는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 요거를 먹는데 요거는 지금 30알하고는 가격 차이 이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60알짜리를 선택하고 있고 이 치명환을 선택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인삼 배양액으로 한 거를 저는 사지 않아요. 인삼도 좋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은 동물이나 곤충에게도 좋대요. 그래서 동물이나 곤충들이 인삼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인삼에 이제 소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이렇게 지금 저는 먹은 것은 뒤집어 놓고 안 먹은 것은 이렇게 제 뚜껑으로 누워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 안 헷갈려요. 바쁜데 뚜껑 2번씩 열면은 열받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치명한을 먹는데 사실은 아까워서 매일 먹지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요즘에 좀 피곤하고 좀 저녁이 됐을 때 컨디션이 다운됐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반드시 먹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좌골이 좀 아프다든지 아주 다운되다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제가 아주 부지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그 기의 순환이 잘 되면서 다운됐던 몸이 업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제 8순이 넘으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30알, 60알이면 2개월분이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를 하루에 먹었을 때. 그래서 2개월 단위로 뭐 이번에 어버이날 선물도 치명환, 생신 선물도 치명환, 뭐 또 떨어졌을 때 여름에 뭐 복날 선물도 치명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1년 내에 치명환을 이렇게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할 때도 거의 치명환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 메뉴로 선택한 건데요. 맛있어 보이죠? 요거는 지금 쑥버물이에요. 쑥 종류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여자 몸을 따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쑥 대신에 기침개라든지 쓴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쓰지 않게 우려내도 되고 저는 쓴 것 자체가 항스트레스 효과가 있는 약성이 있기 때문에 쓴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대신에 거기에 유기농 설탕가루를 좀 듬뿍 뿌려줘서 먹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살이 많이 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쑥버무리를 했는데 제 쑥버무리에는 유기농 밀가루, 찹쌀가루, 또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신 고구마 가루 넣고 소금 살짝 넣고 유기농 설탕을 한 3스푼 정도 쳤습니다. 그리고 위에 요거는 뭐냐면
크림베리예요. 크림베리가 굉장히 새콤달콤 맛있는데 베리의 특성상 이걸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말려서 살짝 당분을 감하고 또 올리브 오일로 윤기를 좀 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또 아로니아 가루를 좀 부어서 색깔을 이렇게 빨갛게 한 그것을 저는 구입을 해요. 한 2,000원 정도 더 비싼데 아로니아 가루도 혈액을 맑게 해주고 그 혈액순환을 도우니까 물이 흐르면 바람이 일듯이 피가 잘 순환이 되면 우리 몸의 기순환이 잘 됩니다. 기순환이 되면 몸이 처지지 않고 건강하거든요. 산소를 보급해주고 세포를 생성해주고 피로회복을 주고 뇌에 산소를 보급하고 폐에 산소를 보급하고 원리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피를 맑게 하고 또 조혈작용, 피를 만들어주고 피를 돌게 하는 이런 기순환이 되는 이런 음식들을 먹는데요. 요거 크림베리는 외국에서는 그 신장병의 처방약으로 쓸 만큼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크림베리를 이제 갱년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장도 그렇고 그 외음부 가려움증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건강할 때는 병균이 침입을 안 하는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왠지 그 외부의 침입도 잘 이겨낼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거나 또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붓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염증도 생기고 또 위장이 좀 약하니까 위는 우리 스트레스에 가장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대안학교 활동을 할 때 정말 재밌고 좋은 일이었지만 이 꼬맹이들이 정말 뒤를 돌아서면 사고를 쳤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그냥 웃었지만 제 몸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가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가 안 좋아진 것을 이제 남편이 치료를 해줬는데 뭘로 치료를 해줬냐면 그 옷나무 순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봄에 옷순이 나면 꼭 옷순이나 옷나무를 주문을 해서 그걸로 옷닥을 해 먹고 옷순 나무를 해 먹고 옷순 장아찌를 해서 먹고 그랬는데 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단 이제 저는 옷을 좀 타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알러지 약을 옷 알러지 약을 달라 그러면 줘요. 그러면 주의사항이 식전 2시간 전에 알러지 약을 한 3알 정도 먹습니다. 먹고 이제 2시간 후에 옷순이나 옷닭을 먹는데 옷순이 특히 이제 옷이 잘 옮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옷순을 먹게 되면 어떤 해프닝이 있냐면요. 옷은 이제 옷 그 알러지 약을 먹더라도 한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번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약 먹는 일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두 번만 먹었더니 간질간질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우면은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바람 피웠나? 이렇게. 사람은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세균이 있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균이 있는데 이제 타인의 세균이 합해지면은 굉장히 많이 가렵다고 해요. 특히 여성들은.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특히 이게 외음부가 가려우면은 이제 남편을 좀 무심하죠. 그래서 저도 그럴까 그렇게 의심도 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제가 옷술을 먹거나 염색을 하면 이렇게 가렵더라고요. 근데 염색약에 이 염색을 잘 달라붙게 만드는 옷액을 넣는 염색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약을 하면은 또 이제 이게 가렵기도 하고 또 이제 염색약에는 또 화학적인 성분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렵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아이리스가 폈는데 그 아이리스 이제 꽃이 다 지고 이제 꽃이 말랐어요. 그래서 근데 꽃대가 너무 싱싱하게 서 있어서 꽃대를 잘라줘야 이제 잎으로 이렇게 영양이 가고 뿌리로 영양이 가서 내년에 예쁜 꽃을 또 피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대를 이렇게 따줬더니
그 꽃대에서 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식물에서 나온 좋은 물, 그러니까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은 식물의 잎이 아침에 머금고 있는 물이래요.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받아들여서 식물의 어떤 그 물관을 통해서 나와서 잎으로 이렇게 물방울을 달고 있는 그 물들이 있어요. 그 물이 물 중에 가장 인체에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물하고 제가 동일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리스에 있는 물을 제 얼굴에 발랐는데 그날 얼굴이 너무너무 가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생약 성분의 어떤 성분을 넣은 염색약일지라도 몸에 가려움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약한 식초물로 이제 씻는 거죠. 세정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여성 청결제를 사다가 씻어봤는데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pH가 깨지면서 오히려 건강을 잃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그 소독제를 사다가 이렇게 썼더니 좋았는데 그래도 그 장기적인 건강은 그 pH의 약산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 식초 있죠. 발효식초를 그 씻는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항상 씻어줬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가려움증이 좀 완화되지 않는다 할 때는 소금물을 끓여서 식혀서 따끈한 소금물로 또 씻어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좌욕을 하기도 하고 다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거 다 귀찮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크림베리를 먹는 거였어요. 제가 좀 그 눈이 침침해서 저기를 먹었거든요. 그 지중해에서 나온 이끼 그거를 이제 먹었는데 그거를 먹으니까 그 눈은 간의 창이라는 걸 실감을 했어요. 그거를 먹고 한 2시간이 지나면 눈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맑아져요. 근데 또 이렇게 노안이 조금 왔다가도 내 몸의 영양 상태가 좋으면 눈은 밝아지거든요.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제 체액이 약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그 외음부의 pH는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가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pH를 맞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크림베리를 선택을 하고 먹었는데 크림베리를 먹으면 가려움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pH가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빨강색이 이제 신장의 건강에 좋고 또 심장의 건강에 좋고 또 이제 심장의 건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의해서 그 신장, 우리 몸에 그 물을 걸러주는 체어 역할을 하는 신장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신장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버무리에 크림베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덕은 녹차예요. 저는 이제 뭐 시골에 가면은 유기농 녹차를 채취할 수 있는데 바쁘니까 잘 못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덕지 않은 녹차를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1kg 정도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보석 녹차에서 녹차를 사면 요즘에 우리나라는 그 나쁜 독한 농약은 안 쳐요. 다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옛날에 녹차들은 좀 농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소독을 한다 그래요. 소독이라고 하면 이제 독하지 않은, 인체에 나쁘지 않은 그런 크게 해롭지 않은 그 약재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병충해를 방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녹차들을 구입을 해서 그 안 쓰는 후라이팬에다가 약간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덮어주는 거죠. 이제 제 동영상에 녹차 덮는 법을 한번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녹차와 이렇게 쑥버무리를 먹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요거트로 먹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녹차 덮는 법을 한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트를 어떻게 해서 먹으면 좋을까.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트를 많이 드시겠지만 저는 제가 생활하는데 제일 큰 어떤 그 캐치플레이즈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그리고 굉장히
율이 높을 것,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영양이 높고 인체에 좋은 또 값이 저렴한 것들을 이용할 것이 제 생활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거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잘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